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인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조류 예방 활동 인력이 4명인데 사고 당일에는 2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안전을 위한 조류 퇴치가 부실하게 운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주변에 을숙도 하고 낙동강 하구뚝 등 철새 도래지가 있는 김해국제공항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지요. 조류 충돌 사고, 일명 버드 스트라이크가 김해국제공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괜찮을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 신라대 김광일 항공운항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차 원인이 이제 조류 충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게 147건의 조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다른 공항과 비교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네,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좀 큰 공항들하고 비교를 하면 뭐 김포공항이 있고 제주공항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도 뭐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공항들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우리 김해공항이 운항 편수는 절반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같은 수준이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서 조류 충돌 빈도가 굉장히 높은 공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참사를 통해서도 보기는 했지만 이 비행기의 조류가 충돌할 경우에는 어떤 사고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조류 충돌하면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체나 날개 등에 이제 부딪혀 가지고 그 작은 흔적을 남기는데 새끼털이라든지 조금 핏자국이 조금 묻어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착륙을 해보고 나면은 일어난 줄도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괜찮죠. 다행히도. 둘째는 이제 기체나 엔진 또 한 군데 이렇게 흡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류 충돌이 새 한 마리만 나면은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새는 좀 때로 다니죠. 그렇게 몰려다니고 작은 사이즈가 한 200m까지 정도 이렇게 되고 좀 특히 철새들 크게 이렇게 무리를 지어 나르면 한 1kg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체 전체에 이렇게 좀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엔진 하나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도 견딜만 합니다. 200m, 1km는 어떤 수치입니까? 새떼가 옆으로 퍼진 게.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면 항공기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조류들은 항공기를 만나면 위로 올라가려는 습성을 가진 새가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는 특성을 가진 새가 또 있습니다. 다르군요. 이렇게 충돌이 잘 일어나는데 세 번째로 이제 엔진과 동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면 엔진 2개가 이번 무안 사고가 요 케이스가 됩니다. 엔진 2개가 영향을 받아서 정지하거나 추력이 손실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그 정도로 멈출 것 같으면은 한 마리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건가 보죠.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새의 사이즈도 우리가 감안할 수 있겠고 또 여러 마리가 또 들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조류 충돌 막기 위해서 그럼 공항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공항에서는 이제 그 조류 퇴치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계세요. 우리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또 그 공군에서도 또 조류 퇴치 활동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군 비행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그 총포류 그다음에 또 포금 장비라든지 음향 장비, 거물 이런 거 이용해서 하는데 다른 거는 드론도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참 좀 아쉬운 거가 이분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조류는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뜻한 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철새들은 또 원거리에서 또 움직이다 보니까 좀 어렵고 그다음에
공항 안쪽은 그래도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은 이제 잘 좀 조류 충돌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 공항 바깥쪽은 한계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겠죠. 뭐 공항 밖으로 뭐 아무리 총포를 쏜다 한들 멀리 날아가는 새들까지 다 커버할 수는 없을 테니까. 네, 네.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 김해 국제공항에 이 조류 퇴치 인력이 16명이라 하던데 그렇다면 이 16명은 좀 충분한 인원이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인원 자체는 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항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이 4명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네. 그런데 인원수 자체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저희는 뭐 군 인력이 포함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은데. 네네. 다만 이제 이분들이 그 조류 퇴치 활동을 할 때에 네네.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효율적인 활동을 하지만 결국은 한계 어느 정도 구조적인 한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장비 얘기하셔가지고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곳이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한 곳도 없고 또 조류 충돌 예방 설비로 열화상 탐지기가 설치된 공항이 김포, 김해, 제주공항뿐이라고 하던데 조류 탐지 레이더가 없는 것 그리고 열화상 탐지기의 역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설명이 좀 자세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지금 현재 국내 공항에는 조류 탐지 레이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밝혔다시피 열화상 탐지기가 이제 있다고 이렇게 해요. 3군데 저는 4군데인 줄 알았더니 이제 또 3군데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포공항, 김해, 제주공항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열화상 탐지기가 저는 먼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네.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 아주 성능이 좋은 제품이 이제 1,800m에서 2,500m 정도 이렇게 이제 그 탐지 거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네. 제가 확인한 그 내용으로는 지금 이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고. 네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조류 탐지 레이더가 필요한데 네네. 조류 탐지 레이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탐지 거리가 한 6,000m에서 한 8,000m 사이. 예. 그러니까 우리 열화상 탐지기보다는 상당히 원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관제사분들이 미리 좀 확인을 하면 네네. 조종사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조종사들에게 주의 조치나 경보 조치를 좀 해서 회피 기동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해서 미리미리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준비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사실 비행기 타고 갈 때 새가 오면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조종사 눈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어쨌든 이 국토교통부가 이 전국 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안전시설 이 로컬라이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로컬라이저가 뭔지부터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로컬라이저는 이제 항공기가 시계가 잘 확보되지 않은 상태, 눈으로 안 보이는 상태. 그러니까 심야 시간이나 구름이 아주 많이 있어도 그 공항으로 잘 공항 활주로 방향으로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이제 계기 항법 장비입니다. 그 이제 주로 이 수직으로는 안 해주고 수평으로만 이렇게 해주는데 아래 위로 해주는 수직 높이를 잡아주는 그 장비가 같이 있습니다. 글라이드 슬롭이라고. 그래서 이 장비하고 주로 세트로 구성이 되는 장비인데요. 이게 요번에 활주로 제일 끝단에 튼튼한 구조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항공기 피해를 확산시켰다. 좀 이런 지적을 많이들 저희 전문가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잘 안 보일 때 그걸 네.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로컬라이저, 제대로 이제 착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로컬라이저인데,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가 만들어져가지고 사고를 키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야, 무안공항만 콘크리트가 있는 건가? 다른 공항, 특히나 김해공항에도 로컬라이저가 또 혹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무안공항만 이랬던 게 아니고 예. 저희들도 깜짝 이거는 정말 놀라는 상황인데 예. 그 일부 공항에 여수나 뭐 경주 포항 이런 데에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거 막 하루라도 빨리 네. 제거 작업을 좀 해야 되겠고 콘크리트 이전에 예. 만약에 콘크리트가 정말 저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예. 그 초속 170m의 그 강풍 돌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평균 시속 120km의 바람도 계속해서 이렇게 불어와도 그러니까 태풍이나 돌풍에 견딜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콘크리트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설치가 했다면 뭐 자기 그 설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다면은 그래도 지면 밑으로는 갔어야 되지 않느냐. 지면 밑으로. 네네. 그게 뭐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 땅 밑으로 지금 땅 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항공기가 충돌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러면 그렇죠. 최소한 이제 로컬라이저를 땅 밑으로, 네네. 네, 지면 밑으로 내렸으면은 그렇죠, 바로 부딪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방법도 예. 있네요, 그죠? 예, 왜냐하면 로컬라이저 자체는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바로 파손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받쳐놨으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그 활주로로 쭉 착륙을 하고 나서 네네네. 밀려가다가 그 둔덕에 충돌하면서 알겠습니다.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신라대 김광일 항공운항학과 교수였습니다.